10장 7절의 가우스 발산 정리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앞에 삼중적분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삼중적분이라는 것도 사실 이중적분하고 다를 건 없습니다. dx, dy 이게 결국은 어떤 면적에 대해서 적분하는 건데요. 어떤 펑션 x, y에 대해서 두 번 적분합니다. x하고 y에 두 번 적분하는 건데 결국 삼중적분이라는 것은 dx, dy, dz 어떤 볼륨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요. 어떤 펑션 x, y, z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적분, 삼중적분 뭐 동일한 형식입니다. 어떤 미소한 공간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dx, dy, dz에다가 그 값에 해당되는 어떤 펑션을 적분하는 건데요. 가령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 안에 값이 펑션이 그냥 1이면은 요거는 전체의 부피를 계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게 볼륨이잖아요. dx, dy, dz이고 그 안에 density를 구하면은 mass가 됩니다. 물론 이게 일정하지 않고 뭐 density가 x, y, z에 대해서 어떤 펑션으로 있으면은 일일이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계공학에서 말하는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라는 거는 x축에 대해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라는 거는 이렇게 파리 길이의 제곱에 해당되는 요거를 곱해서 덴시티하고 볼륨을 곱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삼중적분에 대한 여러 가지 example이 있는데요. 요거 자체를 직접 핸들링하는 거는 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6페이지 가우스의 발산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앞줄에서 했던 거는 바로 요겁니다. 플럭스를 계산하는 건데요. 어떤 폐 공간이 있으면 폐 공간에 가령 물이 이렇게 흘러가거나 유량이 흘러가거나 아니면 전자 기파 같은 게 흘러가거나 했을 때 그 면에 직각인 부분만큼만 흘러나가고 그 수평한 거는 탄젠실한 부분은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벡터장에다가 그 공면에 단위 노멀 벡터에 이너 프로덕트를 해서 그 면적에다 다 곱한 것이 이 플럭스 서피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플럭스 서피스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결국은 이퀄 뭐가 같냐면은 그 공간에서 다이버전스 하는 것 값과 동일하다는 게 이게 다이버전스 theorem of Gauss라는 겁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10장 6절에서 10장 6절에서 했던 플럭스 계산입니다. 벡터장이 존재하고 벡터장에서 노멀한 방향에 해당되는 만큼의 이너 프로덕트로 나가는 게 플럭스 계산이고요. 이게 이 공간에서 흘러나오는 전체의 다이버전스 양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가우스 발산 정리에 대해 가지고 문제를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가우스 발산 정리를 굳이 정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냥 감각적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밖으로 나오는 양이다. 밖으로 나오거나 들어가나 하는 양이다. 이게 나오는 양이면 다이버전스 F가 0보다 큰 거고요. 들어가는 거면은 다이버전스 F가 0보다 작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있는 거면은 다이버전스가 제로입니다. 이 다이버전스가 제로고요. 그러면은 지금 요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어떤 공간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모든 양. 요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요 그림이요. 밖으로 나오는 모든 양은 스피스에서 플럭스한 양하고 동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브라운 대학 수학과 교재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벡터 필드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레디어스가 A-1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플럭스를 계산해라는 건데요. 플럭스를 계산을 가우스 세럼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하고 동일하냐면은 다이버전스 F를 전체 볼륨으로 한 거하고 동일하다 이거잖아요. 그럼 다이버전스 F를 구하면 됩니다. 다이버전스 F라는 것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에다가 X로 한번 미분하고 Y로 미분하고 Z로 한 번씩 미분한 거니까요. 그러면 이게 3 이렇게 하면은 3이 되죠. 그 다음에 라운드 Y분의 요거 전체를 하면은 이게 되고요. 라운드 Z로 이 전체를 하면은 Z가 있는 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로 2가 나옵니다. 2가 나오면은 요거를 계산하는 거니까요. 전체에서 2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상수니까 2가 빠져나오고 면적이 전체 볼륨이 이게 9의 최적이기 때문에 그냥 3분의 4 파이 A 삼성으로 막바로 구한 겁니다. 그러면 3분의 8 파이 A 삼성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장 실적 가우스 파산 정리의 예제 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건데요. 지금 일단 가우스 파산 정리를 다시 적어보면은 어떤 공간에서 벡터 필드가 그 공간에서 나오는 전체의 양은 표면에서 이게 볼륨이잖아요. 공간에서 바깥으로 모든 나오는 양은 표면에서 그것이 노멀 서피스의 노멀한 방향으로 이너 프로덕트를 한 값을 다 합친 거하고 동일하다라는 게 가우스의 발산 정리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은 막바로 이 가우스 발산 정리 이걸 이용해서 한번 풀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한번 풀어보라는 건데요. 그럼 이거를 먼저 풀면 되지 않습니까?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결국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1 더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2 플러스 라운드 Z분의 라운드 F3 요거의 각각의 X, Y, Z 성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이너 프로덕트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F지 않습니까? 여기 F니까는 계산을 하면 7 마이너스 1이 됩니다. 6. 따라서 6에다가 전체의 볼륨을 다하는 건데 볼륨이라는 게 지금 9인데 반지름이 2인 거니까는 6 곱하기 3분의 4 파이 R의 삼성이죠. 3분의 4 파이 R이니까 반지름이 2의 삼성. 요게 지금 이 값을 구한 것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것을 구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이 노멀 방향은 어떤 서피스가 있을 때 노멀 방향 이게 이 서피스를 파라메타 U하고 V로 표현을 하면은 라운드 U 곱하기 라운드 V가 노멀 방향하고 같고 이게 단위 벡터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단위 벡터로 전체의 크기로 곱하면 되고요. 따라서 S의 F 이건 거죠. RU하고 RV에다가 RU 곱하기 RV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원래는 DX, DY여야 되는데 파라메트로 변형해서 구하려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 자코비안이라는 게 필요한데 자코비안이라는 게 결국은 이거기 때문에 여기 없어지면은 RU, RV에다가 DU, DV가 같다. 요게 우리가 넣을 건 벡터 N하고 같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입니다. 따라서 B 방식으로 구하려면은
요 값들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9니까요. 이게 9니까는 파라메타로 표현을 할 때는 여기 원점이 있고요. 원점이 있고 이렇게 파라메타로 표현을 하면은 이게 x, y, z 방향이고 지금 여기가 각도가 보이고 x, y로 정사형한 게 여기가 여기 이 크기가 2면은 이 코사인 보입니다. 이 코사인 보이가 그러니까 z 방향은 z 방향의 크기는 2 사인 시타죠. 이 사인 V가 되고 XY 평면에서는 이 XY 평면에서는 이 코사인 V가 되는데 이게 X 성분하고 Y 성분은 이 코사인 V에다가 U 값이 필요하니까는 코사인 U가 되고 이 코사인 V의 사인 U가 됩니다. 그러니까 X 성분, Y 성분, Z 성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R이라는 거는 이 코사인 V 코사인 U의 I 성분이 들어가고 이 코사인 V의 사인 U의 J 성분이 들어가고 Z 성분은 이 사인 V의 K가 들어갑니다. 지금 교과서에서 요게 지금 잘못 적혀 있습니다. 지금 교과서는 이 사인 U라고 적혀 있는데요. 요거 잘못됐고요. 보이죠? 그러니까 됩니다. 요 값을 가지고 RU를 구하고 RV를 구하고 그것을 프로덕트하고 계산을 쭉 해내면은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 구하는 것 헷갈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교과서에서는 여기에 값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 구하면은 첫 번째 구한 방식하고 동일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제일 첫 번째 다이버전스 시어럼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 것이 다이렉트로 일일이 서피스를 다 만들어 가지고 면적 적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간단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우스의 발산 정리 조금 더 살펴볼 건데요. 이 식을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변형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이버전스라는 게 결국은 이거잖아요. 다이버전스 F라는 거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I, 라운드 Y분의 라운드 J 더하기 라운드 Z분의 라운드 K 에다 닷 프로덕트 여기 F1 성분, F2, F3 여기 X, Y, Z잖아요. 이렇게이기 때문에 다이버전스라는 건 이겁니다.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 부분을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이게 각도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각도 F하고 M 방향하고 이 각도를 알파, 베타, Z 감마라고 정의를 하면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각각을 미분하는 것, 적분하는 거잖아요. 이게 각각을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1에다가 dx, dy, dz니까는 요것만 보면은 X로 적분한 것을 X로 미분한 것을 X로 다시 적분하니까는 F1이 되고 dy, dz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뽑으면은 이 식과 같이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일단 적어 놓은 거고요. 이 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사실은 예제 1번에 있습니다. 이게 교과서 557페이지에 있는 문제인데요. 요거를 한번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YZ가 있고 ZX가 있고 XY가 있기 때문에 요게 F1에 해당되는 거 빠져 있는 게 요게 Y가 빠져 있으니까 F2 요게 Z가 빠져 있으니까 F3에 해당되는 성분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f는 x섬의 y 플러스 x제곱 y의 j 플러스 x제곱 z의 k 성분이라는 벡터 필드에 대해 가지고 적분을 하는 거니까는 이거를 막로 다이버전스를 가우스의 다이버전스 시러움을 이용하면은 여기에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3 x제곱이고 y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x제곱이고 z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x제곱이기 때문에 다이버전스가 얼마가 되냐면 5x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5x 제곱이 되는 거고요. 이 값이 5x 제곱 d 볼륨이 됩니다. 근데 현재 지금 계산해야 될 것은 이 원통에 대한 것이거든요. 원통이 밑면이 이런 A라는 반지름이 있고 높이가 0에서부터 B까지 있는 원통에 대해서 원통의 스핏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dx, dy, dz가 원통 좌표계인 du, dv, 그죠? dr, dθ, dz라는 걸로 만약에 이제 파라미터로 바꾼다고 하면은 원통 좌표계에서의 자코비안 또 r이 됩니다. r이 되고요. x제곱이라는 거는 5의 r 코사인 시타가 되고 여기서 요거의 제곱이 되니까는 5에다가 r 제곱 코사인 제곱 시타에다가 r을 한 번 더 곱한 상태에서 요 값을 계산을 하면은 답이 나오는데요. 교과서 보니까는 파이 a 4승 b라고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